자, 이번 시간에 전기 2월 작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2월이라는 얘기는 바로 단기, 앞이 전기니까 전기의 자료를 이렇게 이사, 이전, 2월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전기 2월 작업은 자, 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이 작업을 하실 필요가 원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감 후 2월이라는 메뉴에서 마감을 시키면 작년 전기가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작년까지 쓰지 않고 올해 지금 처음 쓰고 있다. 그럼 전기에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작년 또 12달 걸 다 입력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의 자료 2월 받기 위해서 입력하는 것이고 이 이후에는 이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게 돼요. 실무상.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니까 배우는 거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중에 첫 번째 전기분 재무상태표 먼저 볼게요. 재무상태표가 뭔지 배우셨잖아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 일정 시점에.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작업할 때는 작년도에 출력된 재무상태표를 보고 직접 입력하시는 거야. 자, 입력된 자료는 각 계정 과목별로 하는 역할이 전기의 잔액을 다 이렇게 이월시켜줍니다.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을 다. 그리고 다른 역할은 또 뭐가 있냐면 비교식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줘요. 그러니까 단기와 전기를 비교식으로 할 때 이 비교식 전기분을 보여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얘가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메뉴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전기 2월 전체 작업 중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가장 먼저 작업한다라는 얘기네요. 이 각각의 내용들을 이제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좀 암기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전기분 재무상태표 요 밑에 있죠. 이제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메뉴가 이제 왼쪽 자산, 오른쪽 부채 자본, 차변, 대변 이렇게 분리가 돼 있고 여기에 입력된 내용들이 오른쪽에 집계가 되는 방식이에요. 자, 따라하기를 통해서 일단 메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최대리에 4001번 회사에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죠? 이걸 보고 그대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입력하자는 얘기예요. 책 있으시니까. 자, 들어가서 첫 번째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이런 말 처음 들어봤죠? 요걸 직접 치는 게 아니라 입력을 하면 이쪽에 집계되니까 세부적인 항목인 여기 현금부터 치시면 됩니다. 자, 이름으로 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컴퓨터는 숫자를 인식을 시켜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번호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력하는 방식이 첫 번째 키보드에 F2 키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다가 찾고 싶은 이름을 쳐주는 거야. 현금 이런 방식이 있고 그럼 일단 키보드 F2 키 누르고 이 창에다가 이름 치면 걔만 보이고 선택하고 이런 방식이 있고 이렇게 현금 쳐서 그 다음에 좀 더 빠른 방법은 여기에다 그냥 곧바로 이름을 쳐요. 두 자리 이상만 치면 돼. 한 자리만 쳐도 되는데 한 자리 치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딱 두 자리 정도만 현금 치고 엔터키를 칩니다. 그러면 이름이 딱 두 자리이기 때문에 찾아지지 않고 그냥 곧바로 입력이 되는 거야. 네 자리인데 두 자리를 치면 뜨는데 두 자리짜리니까 두 자리 치면 바로 이렇게 찍혀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메뉴 전체의 기능 중에 우리는 가장 많이 쓰는 게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할 텐데 번호를 암기할 수 없으니까 원래 101번 정도는 외워야 되지만 모든 자리에서 계정 과목을 코드 번호 모르기 때문에 치고 싶으면 F2 키 누르고 보조창에서 이름 찾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름 두 자리 정도만 치고 엔터 치면 돼. 그러면 창이 바로 떠서 찾게 돼요. 되셨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게요. 자, 현금 쳤죠? 그 다음에 금액란에 여기 있는 금액 450을 치는데 4500000 이렇게 누르지 말고 키보드 오른쪽에 숫자판에 플러스 키를 누르면 1000원 단위씩 이렇게 올라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는 5500000 이렇게 치면 엄청 귀찮은 거잖아. 그래서 4500 플러스 이렇게 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현금 입력했죠. 그럼 입력하면 이쪽에 집계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저기다 입력함과 동시에 여기 대차 차액란에 차액이 뜹니다. 이게 플러스 났잖아요. 차변이 크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다 입력하면 차액이 없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통 예금이니까 이게 네 자리잖아요. 보통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보통이 들어간 엔터만 다 나와. 하나밖에 없네. 그리고 바로 확인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보통 예금 지켰고 금액 5천만 원 50 플러스 키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도 마찬가지로 외상이라고 이름 두 자리 쳐주고 엔터 치면 이런 창이 떠요. 그래서 외상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다 찾아지는 거지. 여기. 그 중에 선택해서 얘를 확인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런 방식으로 계정 과목은 금액은 12500 플러스 키 누르시면 됩니다. 이쪽 계속 다 집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이거 이제 배우실 때 조심하시라고 그랬어요. 계정 과목에서. 얘가 여기서 이걸 빼가지고 결과값이 나왔는데 일단 대손이라고 이름을 두 자리를 치면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다 같은 이름이야. 누구를 써야 돼? 여기에 우리가 계정 과목 적용 경력에서 관계란에 얘의 관계가 108번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여기는 친절하게 이름을 알려주네. 참고. 너는 외상 매출금에서 차감되는 대손 충당금이다. 요 번호를 쓰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요 밑에서 요거 이렇게 빼는 형태처럼 교재처럼 그림이 그려질 거니까 이래요. 여기처럼 붙어서 빼려면 얘와 관계가 있는 이 번호를 써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거 참고해서. 그리고 금액을 입력할 때 얘가 지금 음수니까 음수라고 치는 게 아니라 이 계정 과목 자체가 차감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양수로 치면 차감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로 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값은 얘는 치지 않습니다. 이쪽만 이렇게 치시면 돼. 됐죠? 음수로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걔 자체가 음수니까 그래. 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받으럼 쳐서 받을 치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금액 256만원. 얘도 뭐 충당금 있으면 칠 텐데 없으니까 놔두고. 그래서 유동자산이 다 끝났어요. 이쪽에 다 집계됐죠. 69340 여기 69340.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인 상품 치고 금액 20600 플러스 키 치고 그 다음에 유형 비유동자산의 투자 유형 자산 중에 차량 운반고 치고 금액은 1호 플러스 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차감 항목 감가라고 치고 이름이 여러 개가 뜹니다. 누구 거에서 차감해야 돼? 여기 208번에 있는 자산에서 차감하니까 이름은 차량 운반고로 되어 있죠. 근데 조금 더 똑똑한 사람들은 그 차감 항목은 다 바로 밑에 번호야. 그러니까 얘가 208번이면 감가라고 칠 필요 없이 그냥 209번을 치시면 돼요. 예? 처음 모르면 그렇게 해도 되고. 됐죠? 하여간 누구 거를 갖다 써야 되는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성격이 차감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빼잖아. 마이너스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플러스로 치시면 돼. 10500 플러스. 결과값은 치지 않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비품 치고 14 플러스. 그 다음에 무형자산 없고 기타 비유동자산 중에 임차보증금 있죠? 임차 치고 찾고 금액 1호 플러스 치고 그럼 이제 차변 쪽 다 끝났잖아요. 이 합계가 123440 여기 보면 123440 이렇게 돼 있는 게 맞겠죠. 그만큼 차익도 벌어져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볼게요. 자, 제가 당연히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걸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아까 외상 매출금 있었잖아요. 외상 매입금을 여기다 치는 거야. 여기다 놓고 외상이라고 치면 외상 매입금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걔는 부채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뜨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외상을 치면 외상 매출금만 보이는 거지 외상 매입금이 보이지 않아. 즉 자기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 놓고 쳐야 되는데 여기다 놓고 외상을 쳤더니 안 보인대. 누가? 얘가 안 보인다고 질문을 하시더라고. 보이면은 저기다 쳤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난장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없으니까 이쪽에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외상을 치잖아요. 외상 매출금이 안 보이고 외상 매입금만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얘는 이쪽에 나올 수 있는 애기 때문에 그래. 이해되셨죠?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외상 매입금 방식은 똑같아. 이제 외상 매입금 치고 금액 12300 플러스 치고 플러스 12300 플러스 치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 치고 금액 12500 플러스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단기라고 찾아도 되고 사입이라고 찾아도 되고 3000, 30 플러스 다 됐죠?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 중에 없고 부채 총계 54000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본금 있죠. 자본금 68640 치고 엔터. 그러면 이제 대차 차익이 싹 떨어졌네요. 자, 요렇게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프로그램을 처음 이제 시험 문제는 좀 더 보면 되고 프로그램을 회사가 오래 생긴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생겼는데 그동안엔 다 남한테 맡기다가 이제 내가 직접 프로그램을 사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 걸 다 입력할 수 없잖아. 그래서 작년의 결과물인 재무상태표를 출력된 걸 보고 그대로 입력해서 여기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을 저기서 이렇게 올해로 넘겨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하는 역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라잡이를 통해서 나머지 내용들 좀 살펴볼게요. 이제 나머지 뭐 특수한 기능들이란 얘기예요. 여기에 입력된 내용 중에 뭔가를 삭제하고 싶으면 모든 메뉴의 공통 기능 중에 도움말은 F2 키예요. 키보드에. 이 프로그램 전체에. 예? 키보드에 F2 키를 누르면 어디선가 도움을 받고 싶으면 거기서 F2 키를 누르면 돼. 그리고 모든 메뉴에서 삭제는 F5 키야. 키보드에 F5를 누르면 삭제가 돼요. 또는 여기 조그맣게 써 있어요. F5 데이터 삭제라고. 예? 암기하고 계시면 좋겠고 뭐 숙달이 될 때까지는 뭐 그냥 하셔도 되고 자, 일단 잘못해서 삭제를 한번 한다 칩시다. 예? 그럼 삭제를 하면 이제 얘가 삭제하시겠습니까? 하고 예 하면 되죠. 그럼 지워졌어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것은 이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다가 가운데 뭐를 하나를 빼먹고 쳤어.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한글 문서 같으면 뭐 엑셀이나 그럼 여기 사이를 공간을 벌려서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뭔가를 빼먹었다. 그럼 여기 제일 밑에다가 넣고 그냥 치면 돼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이게 자동으로 위로 쭉 다 정렬이 돼. 이렇게 껐다가 들어와도 되고 상단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얘가 쑥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중간에 입력하다 뭘 빼먹은 게 있으면 거슬러서 삭제하지 말고 그냥 밑에다 치면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코드 순으로 정렬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뭐가 하나 보여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에다가 여기 말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든지 퇴직연금 충당부채라는 이 코드를 치게 되면 여기 커서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입력하라고 돼 있는데 회계 2급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신경 끄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상단에 닫기를 누르고 종료하시면 되겠네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기분 손익계산서도 당연히 전기에 출력된 손익계산서를 보고 입력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자료를 뭐 이월시키는 게 아니라 비교식 손익계산서의 전기분을 제공하게 돼요. 재무상태표처럼. 얘 내용이 뭔지는 이제 보실 텐데, 올해 손익계산서를 보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법이 올해 것만 보고 하지 말고, 올해 거, 작년 거, 이게 비교식으로 두 해 연도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쪽에 전기분을 제공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메뉴에 들어가서 이제 재무상태표 했으니까 손익계산서를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이쪽에다 내용을 치면 여기 집계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따라하기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손익계산서 나와 있죠. 쭉 내용을 보고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체적인 항목 상품 매출부터 치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집계되는 건 똑같으니까 여기 똑같아. 이름 두 자리 F2 키 누르고 여기다가 상품이라고 쳐서 찾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그냥 곧바로 저기다가 상품이라고 치고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는 그 방법을 쓰겠죠. 모든 계정 과목을 입력할 때는 거기다 이름 두 자리 치고 엔터 쳐서 바로 이렇게 뜨도록 상품 매출 선택합니다. 자, 금액은 169 키보드에 플러스 키 누르면 1000단위씩 올라온다 그랬죠. 169 플러스 이렇게 동그라미 6번 누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매출 원가 얘가 좀 중요한데
상품 매출 원가, 기초상품, 단기 매입, 기말 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입력 방식 잘 보세요. 상품 매출 원가를 선택해요. 이렇게. 그러면 요 금액을 바로 치는 게 아니고 요게 세부 항목을 치도록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 플러스 단기상품 매입 나머지 다 빼시고 기말상품 재고 요거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되겠지. 내가 입력한 적 없는데 뭐가 와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입력했냐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한 거예요. 일단 입력해 볼게요. 기초상품 재고 여기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말에 안 팔린 걸 뺀 게 매출 원가의 계산식이고 이 기말상품 재고액은 어디서 왔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네가 상품이라고 입력한 거. 재무상태표가 기말 상태니까 기말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기말 가볼게요. 내가 바로 앞전에 여기다가 상품 이렇게 했잖아. 이게 언제 상태야? 전년도 말 상태야. 그러니까 기말 거를 네가 입력했냐? 그러니까 내가 불러다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험 문제 풀 때도 얘는 여기서 입력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커서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를 고치고 싶으면 어디 가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여기를 고쳐서 끌고 와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험 문제니까.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상품 매출 원가가 찍히게 돼요. 자, 이 상품 매출 원가의 계산식은 처음 공부하시면 좀 모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빨리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상품 매입액이 단기에 매입액이 있어요. 기초가 아예 어떻다 치고 매입액이 100이야. 기말도 하나도 없어. 기초도 없고 기말도 없고 다 팔렸어. 그러면 이게 상품 매출 원가가 얼마야? 100이지. 그런데 기말에 10이 남아있어요. 사오기는 100을 사왔는데 열이 남아있어. 그럼 얼마가 원가야? 90이 원가인 거지. 그죠? 그런데 이게 기말이 이제 기초가 될 거 아니에요? 시작할 때 얼마를 갖고 있었냐면 기초에 10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단기에 매입할 때 100을 사왔어요. 근데 기말에 하나도 없어요. 그럼 원가가 얼마야? 110원인 거지. 맞죠? 다 팔렸으니까. 근데 기말에 얼마가 남아있냐? 20이 남아있더래. 자, 시작할 때 10이 있었고, 1년 동안 100을 사왔고, 이게 이제 판매 가능한 상품인데, 열심히 돈 받고 팔았어요. 그게 이제 매출이겠지. 매출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창고에 가보니까 20이 남았어. 그러면, 얼마를 이렇게 파는 거냐? 해서, 얼마야? 90이지, 90. 이렇게.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의 계산 구조는 기초상품 재고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한 다음에 안 팔리고 남은 기말상품 재고를 빼 그게 상품 매출 원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식이 써 있는 겁니다.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렸어요. 100 맞지? 120에서 110에서 갑자기 암산이 안 된다. 이해되셨죠? 별로 어려운 시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말을 안 듣는다. 자, 상품 매출 원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급여부터 이름 두 자리 급여하고 엔터 치면 이름이 딱 두 자리니까 곧바로 찍힙니다. 급여 36 플러스. 그 다음에 복리 엔터 치고 복리후생비 5855 플러스. 그 다음에 여비 교통비 6365 플러스.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 1655 플러스. 그 다음에 통신비 412 플러스. 여기 지금 다 800번, 번호가 여러 개가 있는 다 800번만 오는 거야. 왜냐면 판매비와 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 633 플러스. 임차료 8 플러스.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 다음 운반비 200 플러스. 소모품비 4850 플러스. 대손상각비 이름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다 배우러 갈 거니까. 220 플러스. 여기 지금 계속 다 변하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계산됐고. 자, 이제 여기 영업이익 여기 이제 27410. 그 다음에 이자비용 1850. 그래서 나머지 없고 당기순이익.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제 우리는 뭘 기억하나 하시면 좋냐면,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본,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금. 자, 손익계산서도 좀 끝까지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손익계산서야.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인데, 이걸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가지고 한번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이름이 바로 매출 총이익이야. 매출 총이익. 뭐 손해 나면 매출 총 손실. 기억합시다.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즉 영업수익, 영업비용의 대표인 매출 원가를 빼는 거 보고 매출 총이익. 그리고 영업비용을 하나 더 빼. 판매비가 갈비도 영업비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 두 개를 다 뺐다. 이렇게 이게 영업비용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 이익 나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야.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 두 개를 다 빼서 이익이 나면 영업이익, 손해 나면 영업손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 쪼개서 부르는 이름이 매출총이익이라는 게 있다는 걸 한번 암기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 그럼 이제 할 거 다 한 거지. 뭐 소득세 다 빼고 그래서 이익이 나면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의 구조니까 한번 암기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 되셨죠? 어차피 다 암기해야 돼. 좀 빨리 할수록 좋은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상단에 닫기 누르고 종료합니다.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재무상태표에 있는 상품은 기말 겁니다. 작년도 기말 거. 그거를 이렇게 불러다 주는구나. 여기서 입력 못하는구나를 기억하셔야 돼. 닫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길라잡이 봅시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아까 뭐라고 시작했냐면, 이제 여기 그때 한번 읽었던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입력된 자료는 각 계정별로 전기 잔액을 이월시킴과 동시에 비교식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주고, 요걸 봤죠. 이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표시해주는 거 보셨어요. 방금 눈으로 봤잖아. 그리고 나머지 걸 이제 보러 갈게요. 자, 봅시다. 재무상태표, 여기는 전기 거고, 이제 전기 걸 입력하고 올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단기 거야. 단기 들어가 보면,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냐면, 비교식 재무상태표에 전기분을 제공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한 거, 이거. 예? 이거는 올해 거고. 이해되셨죠? 왜냐면, 이거하고 이렇게 비교식으로 보고를 해줘야 되니까, 비교식으로 하려면 올해 거 말고 전기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 잘 봐봐요. 외상 매출금에 대손 충당금 예쁘게 다 이렇게 빠져 있잖아. 이렇게 그 번호를 잘 썼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뭘 한다고 그러냐면 좀 더 많이 진행하셔야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자산, 부채, 자본은 올해 남은 거는 내년으로 다 넘어갑니다. 즉 올해의 현금을 100만 원 갖고 있었다가 끝났어요. 12월 말에. 그러면 내년 1월 1일에 현금은 0원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으로 출발하는 거야. 너무 상식적이죠?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은 작년 말 잔액을 올해 다음 연도로 넘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비교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작년도 말에 현금이 얼마 있었냐? 450 있으니까 이걸 이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450부터 출발하세요. 그 다음에 보통 예금 5천만 원 있으니까 5천만 원 이대로 갖고 출발하세요. 이게 다 똑같이 있는 거야. 이상하다. 왜 이렇게 두 개 똑같은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연도에 회계 처리가 일어나면 여기가 안 움직이고 여기에 있는 돈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여기가 바뀌는 거야. 논리 이해하셨죠? 이해는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하는 첫 번째 이유는 비교식 재무상태표에 단기분, 전기분 비교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료를 자산부채 자본을 이월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기말 상품을 보내주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은 이제 다 확인하신 거야. 상단에 닫기 누르고. 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까요? 손익계산서를 하는 역할이 뭐냐면 2월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비교식 손익계산서에 전기분만 제공하는 거야. 가볼게요. 자, 여기 이게 단기 거야. 이거 전기 거고. 여기 손익계산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보여요. 얘가 지금 내가 방금 작업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올해 거야. 그래서 보면, 보세요. 이게 전기의 기말 상품이잖아, 이게.
그게 이제 해가 바뀌면 다음 연도의 기초가 되겠죠. 이렇게 넘겨주는 거고, 나머지 비용들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작년에 급여가 3,600만 원 썼어요. 1년 동안. 잘 생각해봐. 작년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 인건비가 3,600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올해가 됐는데, 올해 급여를 100을 줬어요. 그럼 3,700이 돼야 되겠냐? 첫 번째 달 줬는데, 그럼 영원부터 시작해야지. 영원부터 시작해서 올해 것이 따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일 뒤로 가시면 알겠지만,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부채 자본은 잔액이 다 내년으로 2월 되지만,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 수익과 비용 항목은 2월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다 사라져요.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계정이 집합 손익이라는 계정이에요. 나중에 알게 돼요. 이상하네. 얘는 왜 이렇게 없어가 아니라 없는 게 당연하다고. 예? 2월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비교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야. 이걸 시켜주는 거 딸랑 그냥 이거 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 뿐이고, 여긴 다 영원부터 출발해서 급여가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에 1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달째 줬다 그러면 200만 원 나오고, 그래서 여기하고 출발해서 3,600에서 700, 800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이상한 건 아니다. 정상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하는 일이 이거였다는 얘기입니다. 닫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작업한 이유,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작업한 이유, 그리고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 거래처별 초기월 자료 제공한다고 했으니까 요 메뉴는 이제 그때 들어가 보면 아실 거예요. 전기 2월 작업에서 출제된 문제, 그 중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세연상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이렇게 재무상태표 그림을 준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맞는 거지. 그걸 검토해서 오류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누락되어 있으면 추가 입력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회사를 3002번인 세연상사로 바꾸고, 재무상태표가 나왔으니까 재무상태표를 클릭해서 일단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가 맞는 거니까 얘를 보고 쟤를 찾아가지고 틀린 것을 고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입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입력해 봤는데 뭐 틀린 거 못 고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대전충당금, 똑같네. 받으러움, 800, 받으러움의 대전충당금, 바로 밑에 번호, 그 다음에 미수금, 350 틀렸다. 그죠?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이제. 미수금이 350인데 450으로 잘못되어 있잖아. 그럼 고치는 거지. 그거 다예요. 그 다음에 상품, 맞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획이 없지. 없잖아. 그러면 없으니까 여기다 놓고 감가라고 치거나, 좀 똑똑한 사람은 이제 뭐냐 이게 208번이니까 바로 그냥 209번인 거야. 여기에 차량이라고 붙어 있는 거 하고, 금액은 800 플러스를 칩니다. 양수로 800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비품이 있고, 여기 비품이 있죠? 감가상각 누계획도 있고, 비품 거. 임차보증금이 있고, 8,500. 그래서 합계가 9,100이다, 9,100. 그럼 이제 왼쪽은 다 맞춘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걸 봐. 여기 지금 차액이 떠있네, 대차 차액이. 외상매입금 900, 750, 330, 920, 단기차입금이 1000인데 100으로 돼 있다. 아니, 100인데 1000으로 돼 있죠? 그럼 고쳐야지. 100으로. 그 다음에 자본금 다 했다. 그래서 차액이 없어졌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다 할 수 있겠죠?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 그냥 수능 그림은 아니고 그냥 이 같은 내용. 하지만 내용은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상단에 닫기 누르고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이제는 손익계산서 나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둘 중에 하나야. 재무상태표가 나오든 손익계산서 나오든. 회사는 4003번을 선택하시고 이 내용을 보고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아. 자, 그래서 회사 4003번으로 바꿨습니다. 바꿨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야 되겠죠. 얘가 나오면 좀 더 어려워. 왜 그런지 봅시다. 자, 상품 매출부터 이제 쭉 라인을 봐요. 상품 매출 8,500 맞잖아. 근데 상품 매출 원가가
2,500이지. 틀려 있잖아요. 문제를 내면 항상 여기를 내는 거지. 그래서 여기 상품 매출 원가에 커서를 놓고 엔터키를 쳐서 여기 창문을 좀 엽니다. 열었어요. 봤더니 기초 상품은 맞죠? 기초 상품이 비어 있어. 그러면 곧바로 기초 상품을 쳐주면 돼요.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은 맞죠? 그렇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은 재무상태표에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틀려 있잖아. 여기 1,500이 맞는 답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커서를 놓고 수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닫고, 재무상태표에서 틀리게 했구나. 가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간 다음에 거기에서 여기 틀려있는 애를 고쳐. 1,500으로. 그러면 이제 얘도 고치기 직전에 여기 대차 차익이 떠 있잖아요. 틀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치면 대차 차익이 딱 떨어져서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얘는 할 일이 다 한 거야, 이제. 여기선 더 이상 알아낼 게 없으니까. 그리고 닫습니다. 닫고 종료해요. 그리고 다시 손익계산서를 열어요.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변경된 값이 적용되었습니다라고 이제 불러오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매출 원가에 딱 들어가서 엔터키를 쳐보면 여기가 정상적으로 수정이 돼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 그렇게 특수한 기능도 아닌데 꼭 저거 메뉴만 이렇게 끌고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직접 쳐도 되잖아.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거 하나 치고 갖고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매출 총이익까지 다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하나씩 내려가면서 급여 600, 1,500, 60, 40, 소모품비 30, 광고 선전비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 커서 놓고 이런 두 자리 광고하고 엔터 쳐서 찾습니다. 금액 660 플러스. 자, 그래서 영업이익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여기 있죠. 30, 임대료 50, 틀렸다. 자, 임대료 80 바꿉니다. 8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있고 70. 다 끝났네. 그죠? 그래서 상기순이익이 40940이 되나 봐요. 40940 맞죠? 그러면 다 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똑같이 있는 그림 보고 고치는 건 맞는데 딱 한 가지가 특이한 점이 있잖아. 어디? 이 상품 매출 원가에 기말 상품 재고는 재무상태표에서 입력해서 끌고 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의 내용 다라고 보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나? 그 정도가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